경제사회 이사회는 역시 이 논문에서는 경제사회 이사회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 조직 구성뿐만이 아니고 전문 기관도 상당히 자세하고 각각의 종류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다는 점 아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제연합의 6부서 중에는 그 사업의 범위가 가장 넓고 그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경제사회 이사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경제사회 이사회는 총회를 대행하여 국제연합 여러 나라의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 실태를 개선하고 향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게 국제연합의 경제사회 이사회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경제사회 이사회는 각국의 경제사회 등의 상태를 조사해서 이것을 총회하고 각 회원국하고 관계 방면에 전문기관에 보고를 제출하는데, 그런데 이 국제전문기관이라는 것은 국제연합의 일부분인 기관이 아니고 각 기술적 방면에 전문가들이 국제적으로 조직한 단체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전문기관의 그 내용을 지금 이 글을 읽고 이게 전문기관이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각 기술 방면의 전문가들이 국제적으로 국제연합과 별개로 조직한 단체들인데, 실제로는 이 국제연합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단체도 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단체가 국제연합과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경제사회 이사회와 청명관계를 가진 기술 조직체들이다. 이 기관 중에는 국제연합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나려온 기관이 있는 바, 국제연합이 탄생한 이후 국제연합과 유기적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그 중에서 이제 전문기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국제노동기구인데 영어로는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ILO라고 부르며 세계 노동자의 후견입니다. 즉 노동자의 일하는 상태와 조건을 개선하며 실직을 없이, 그러니까 실업이 없이 뜻이죠. 실직을 없이 하며 노동자의 요구와 공급을 조사하여서 이것을 조절하는 방침을 유엔의 국제연합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이 논문에서는 세계식량기구 FAO, 그 다음에 유네스코, 이카오 국제항공기구, 그 다음에 UPU, WHO, 이 WHO는 세계보건기구입니다. IRC 등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통치이사회인데,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아마 신탁통치이사회는 상당히 자세하게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소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우리나라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통치하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얘기는 없고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한 나라로서 건국됐으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 얘기는 하지 않고요. 지금 이 논문이 작성되던 시기에 신탁 통치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은 어떤가 에서부터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영국의 통치하에 있는 카메룬스와 토골랜드, 아마 카메룬과 토고인 것 같은데요. 불랑서 통치의 카메룬스와 토골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카메룬과 토고라는 지역이 영국과 프랑스가 나누어서 신탁 통치를 이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주 통치 하에 서태평양상의 나우루
도입니다. 섬도자. 그 다음에 뉴기니아, 그 다음에 한자 그 다음에 귀자, 그 다음에 또 의자인데 백이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래된 책을 보면 한자로 국가 이름이 많이 기록된 걸 보게 되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봤던 책에도 서서라고 있었습니다. 서서. 이 서서가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위스어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자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중국 사람 있죠. 중국 사람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벨기에라는 것을 중국 한자로 적게 됩니다. 지금처럼 백이의라고 적게 되고, 중국 사람들은 백의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벨기에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발음으로는 그대로 벨기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한자를 우리가 이제 갖고 와서 그대로 읽게 되면 발음이 전혀 달라지죠. 백이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일본에서 이 한자로 국가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한자 표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그 국가의 발음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한자가 써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발음 그대로 그 나라를 발음하는 게 아니고 한자는 한자대로 읽고 또 이 나라가 또 어떤 나라구나 이렇게 또 외우고 그런 형태였습니다. 어쨌든 벨기에 통치하에 탕간니카, 뉴질랜드 통치하에 사모아도, 이게 섬도자죠. 미국 통치하에 마리아나와 캐롤라이나 제도의 10개 지역. 그러니까 국제연합이 1952년 이 글이 작성될 당시에 신탁 통치는 10개 지역이 있었는데 그런데 11개 지역이 소개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탈리아 통치하에 소말릴랜드인데 이때 이탈리아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지만 이탈리아의 이 소말릴랜드에 대한 어떤 통치를 신탁 통치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은 이탈리아가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을 참고국으로 이제 뭐 조정하는 그런 개념의 형태로 유엔 회원국을 보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콜롬비아하고 필리핀이 되는데 콜롬비아하고 필리핀이 이 지역의 자문 국가로 참여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항상 소련 블록과 자유주의 국가들 간의 논쟁이 벌어지는 것인데 소련 측에서 주장하는 말은 이 신탁 통치라는 것은 모두가 제국주의적 수단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공격하는 것이 예사고 일반이고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소련 형태의 국가가 아닌 일반적인 국가의 태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법원이 있는데요. 이 국제법원의 내용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국제법원의 논문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서 지금 여기서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자세하고 판례까지 잘 소개를 하고 있다는 점 아실 필요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사무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엔의 사무처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학교 행정실 비슷한 거죠. 뭐 그런 개념의 확대 버전인데 학교의 행정실의 권한보다는 행정실의 권한이 학교 전체에 미치는 그런 효과보다는 이 유엔의 사무처가 유엔에 미치는 권한이 훨씬 강력하죠. 어쨌든 간에 사무처 설명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연합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이하 수천 명의 직원이 국제연합 전체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안보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를 안보이사회로 이 논문에서는 좀 줄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보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작년 6월 25일 한국 사변이 발발할 때 사무총장
트릭버리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트릭버리시는 북한군이 대규모로 대한민국을 침범한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통지를 하여 그날로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한 것이었다.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 문제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군사나 구호사업을 물론하고 막론하고 전부 사무총장이 그 사무를 집행해 왔다.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밀접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1951년 1월이 현 사무총장 트릭버리시. 그런데 이 같은 논문, 이 논문 안에서 트릭버리시에 대한 표기법이 좀 달라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논문이 실려있던 책이 1952년 전쟁 중에 11월 달에 발간된 사상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인쇄술과 종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맞춤법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차차 사상계 내용을 들으시면 이 사상계 1953년, 54년 이 사상계 내용을 보면 맞춤법에 관련된 그런 논의가 상당히 많이 실려 있기도 합니다. 1933년에 조선의학회나 조선의연구회가 한글 맞춤법 동의안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지만 지금 1952년 논문들에서는 원칙이 아예 없는 듯해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맞춤법이 다른 게 아니고 아예 맞춤법 자체의 개념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보면 트릭버리시라는 게 있는데 앞에는 버라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어를 쓰고 앞에는 어를 썼습니다. 이런 것처럼 트릭버리시의 5개년, 즉 임기가 5개년 만기였으므로 안보이사회에서는 리 씨를 다시 위임하기로 총회에 제출했는데 그러나 소련은 한국 사변에 대한 리 씨의 태도에 대하여 원심을 품고 극력 반대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리 씨가 사무총장에 유임된 즉 소련 대표는 리 씨를 사무총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담한 선언을 발표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소련의 철없는 짓이었고 자기 자신이 국제연합의 일원인 이상 사무총장을 부인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온 세계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흥미있는 주목을 하였는데 소련은 할 수 없이 소련인 사무총장 보를 그냥 두고 그 다음에 모든 접촉도 리 씨의 명의로 할 수밖에 없이 되어서 또 한 번 추태를 연출한 것 뿐이었다. 아마 소련이 이 사람의 그 사무총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나라 사람을 사무총장보다라고 해서 주장했던 모양인데 하지만 결국에는 선출된 그 리 씨 사무총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안전보장이사회를 제외한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은 요약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논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를 따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우리나라와 직결된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